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유니세프 네팔 사무소 보건팀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.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제 직함이 정확히 개발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인데요. 기본적으로 보건팀 내에 있는 보건 프로그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실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사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왜냐면은 거기서 팔려는 물건을 어떻게 고객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마케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, 제가 하는 일은 유니세프의 보건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의 프로덕트, 저의 상품이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수혜자들 혹은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들을 일으키는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유니세프에서 파는 프로덕트라고 하니까 저희가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,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 5세 미만 아동들이라든가 혹은 산모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의 프로덕트인 거고요. 그 프로그램들의 참여자인 아까 말한 5세 미만 아동들이라든가 산모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제공하는 헬스 서비스들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모자 보건이라든가 영유아 아동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. 계기라고 하면, 당시에 제가 지원을 할 때 미국에 있었었는데,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우선 KMCO를 지원할 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더라고요.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었고,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비행기 값이라든가 많은 시간과 또한 금전적인 것들이 들어갔는데, KMCO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서 되게 좋았었고, 무엇보다는 사실은 이게 코이카라는 정부 출연 기관, 그러니까 도너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도너 혹은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파견 온 직원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으로 갔지만 그 뒤에 한국 혹은 코이카라는 그런 기구의 등을 업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, 그래서 다자협력 전문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. 우선 어려웠던 일을 하자면 사실 네팔 대지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2년 차가 됐고, 저는 제 아내가 있고 또 이제 돌이 되는 아기가 있는데, 그 당시에 한 5개월이었는데 같이 그때 지진이 나서 다 네팔에 같이 있었는데, 생각지도 못한 되게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고 텐트에서 자고 차 뒤에서 자고 며칠 동안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런 지진 났을 때 초기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상황이었는데, 어쨌든 그게 KMCO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자, 물론 또 그런 지진 때문에 했던 긴급 구호 활동들이 또 저한테 많은 배움의 기회였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기회이기도 하고, 어찌됐든 저희 가족 지금은 안전하고 저희가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하지만,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보람된 일은 그것도 또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긴급구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지진이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인데 저도 피해자였고, 근데 24시간, 48시간 안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텐트에서 자고 그러면서 비도 오고 그런 데서 자면서 약간 옛날에 군대 훈련 온 듯한 느낌이랄까요?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되게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초기 한 달 동안은 정말 주말 없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랬었는데, 그게 되게 힘들었지만 어찌됐든 내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그러니까 크게 임팩트를 끼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동시에 또 다자협력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코이카와 유니세프 안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코이카 현장 사무소 소장님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엮어서 같이 필드 트립을 기획을 한다든가,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기획을 한다든가, 되게 작은 일이지만 사람이란 게 결국에는 일로도 만나지만 그렇게 언어피셜한 세팅에서 친해지는 게 그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저희 기구 내에서 코이카 걔네 도너들 되게 프렌들리하고, 그 다음에 우리 기구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 역할들 계속 코이카 이름이 맴돌 수 있게 그런 노력들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 KMCO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정직원 오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
유엔이라는 곳이 들어가 보니까 밖에 사람이 들어오기 되게 힘든 구조고 유엔에서 관련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뽑히기 되게 힘든 구조인데 어찌됐든 그 코이카가 연결 다리를 놔주셨고 다자협력 전문가로 우선 발을 디디게 됐고 어찌됐든 제가 가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2년 동안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KMCO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더 아마 유니세프에 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. 네. 노력했던 전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자협력 전문가로 그 국제기구 파견이 되면 국제기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뭐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거든요. 코이카에서 파견된 직원이지 뭐 유니세프 직원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2년 정도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제 존재 가치를 증명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정규직이 되고 딱 뭔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긴장이 풀리기 마련인데 다자협력 전문가로 가서 끊임없이 이게 끝이 아니다. 나는 여기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보스한테 내가 항상 뭘 하고 있다. 나의 플랜은 이런 거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난 이런 걸 하고 싶고 2년 계약이 끝나면 나는 너가 날 뽑아줬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세뇌이긴 한데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협상이거든요. 보스랑 앉아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동료로서 나의 지금 이 조직의 컨트리뷰션, 그러니까 공헌은 이 정도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할 거고 그럼 2년 정도 되면 내가 이 기구에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나한테 직원 오퍼를 줘서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어찌 보면 한국 사고로 봤을 때 되게 당돌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보스는 서양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요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했던 거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뭘 했는지 가져가서 이거 내가 했고 그런 평가서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뭘 하는지 이렇게 알릴 기회가 없으면 아무도 솔직히 모르거든요. 무슨 일을 하는지. 그래서 엄청 글을 많이 썼어요. 여기저기다 막 퍼블리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랑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유니세프 뭐 홈페이지에 제가 뭐 네팔 대지진 겪었던 경험도 글을 써서 보내서 그것도 뭐 메인 페이지에 떴고 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뭐 글로벌 뭐 백신 저널 뭐 이런 데도 보내서 그 막 프론트 페이지에 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니세프에서 했던 일들을 끊임없이 홍보하면서 약간 자기 PR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끊임없이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어이구야 제 메인 페이지에 실렸네 뭐 저런 거 하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 됐거든요. 사실 잡을 구할 때 당장 보스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서포트해야 그게 새로운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걸 이렇게 안 한 걸 알려는 건 아니고 한 일들을 글로 정리해서 여기저기다 올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저 친구 되게 열심히 하네 라고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문성 혹은 뭐 영어 그런 것들 생각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맞긴 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성인 것 같아요. 그 인성이란 건 착하다, 얘가 착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,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할 인성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,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,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하는 일 자체에도 인권 바탕으로 하는 일이고 모두 다 사람을 위한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구 내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현지의 현지의 어머니들이 될 수도 있고요. 현지의 정부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현지의 NGO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국제기구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 그것은 대부분 사실 태도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일할 어떤 네트워킹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다 보면 본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퍼스널리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, 태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
제일 중요하지 않나. 왜냐면 다른 것들은 쉽게 어찌보면 노력하면 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. 근데 태도, 인성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국제기구를 꿈꾸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, 뭐 저도 이제 막 발을 디딘 거긴 하지만 어찌 보면 몇 년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줍지 않게 조언을 드리면 사실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국제기구 하면 막 블루 패스포트라든가 그 하늘색 여권이라든가 유엔의 여권, 유엔 직원으로서의 막 화려한 삶, 뭐 혹은 뭐 현장에 나가서 막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막 그런 화려한 이미지만 봐서 사람들이 되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로는 정말 또 많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우선 험지에서 살아야 되고 한국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생각보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뭐 과연 내가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에 그만큼 많이 나가 현장에 사느냐, 또 국제기구의 역할은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본부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과 본부의 괴리들도 있고,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국제기구 꿈꾸는 분들한테는 국제기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미디어나 매체에서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외에 나가서 험지에 나가서 불안정한 계약으로 1년 혹은 뭐 2년짜리 계약으로 한국처럼 막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살 수 있을까? 혼자 가서 아무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?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국제기구에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 그 삶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벌써 그 선택을 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런 국제 개발 분야, 그 제너럴리 개발 분야에서도 사실 내가 이런 잡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, 내가 몇 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들을 옮겨 다니고 어쩌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들도 끊기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, 아기가 있는 분은 나는 아기들은 어디서 키우고 어떻게 키울 것이며, 뭐 그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 질문들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 삶이 이쪽 분야에 맞겠다, 나는 그런 불편함을 감당하고서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고 싶겠다라고 하면 국제기구만큼 되게 매력적인 직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